안녕하세요 여러분, 서지쌤의 생명과학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생태계의 구성과 기능 3점짜리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볼게요. 그림은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들 사이의 관계를, 표는 관계 1, 2, 3에 관련된 요소와 예를 나타낸 것이다. 1, 2, 3은 기역, 니은, 디귿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고 A와 B는 각각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 중 하나이다. 자, 먼저 표를 볼게요. 빛의 파장에 따라 해조류의 분포가 달라진다. 이건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에게 영향을 준 거네요. 그러니까 관계 2는 기역이 돼야 할 것이고, 그러면 니은 역시 비생물적 요인과 생물적 요인 사이의 상호작용이죠. 그러니까 관계 3이 니은이 돼야 되겠네요. 관계 1은 디귿, 개체군 간 상호작용이 되고, 그러므로 요소 A는 생물적 요인, 요소 B가 비생물적 요인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풀어볼게요. 3은 기역이다. 틀렸죠? 3은 니은입니다. 니은, 소나무는 B에 속한다. 네, 동그라미 B는 비생물적 요인이었죠? 그러니까 이것도 틀린 말. 디귿은 맞겠네요. 두 종의 새가 가뭄비에서 활동하는 공간이 서로 다른 것, 이거 분서죠? 개체군 간 상호작용 디귿의 예에 해당한다. 맞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1번의 정답은 2번 디귿이 되겠어요. 다음 2번 문제 볼까요? 표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의 특징을, 그림은 같은 종으로 구성된 토끼 집단 P를 나타낸 것이다. 기역에서 리을은 개체, 군집, 개체군, 생태계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그럼 비생물적 요인이 포함되는 것, 요거는 생태계죠. 독립된 하나의 생명체를 의미한다. 개체일 것이고요. 특정 지역에 서식하는 모든 니은의 집단. 그럼 니은을 다 합친 거니까 니은이 개체군이 되어야 하고, 니은의 집단인 리을은 군집이 되어야 하겠네요. 이렇게요. 그럼 기역. P는 니은에 해당한다. 토끼 집단 P, 토끼 개체군이죠. 그러니까 니은에 해당한다. 맞는 말 되겠고, 리을은 생태계이다. 이건 틀리죠? 리을은 군집입니다. 디귿, 온도, 빛, 토양 모두 비생물적 요인에 해당한다. 맞는 말 되겠군요. 기역 디귿, 정답 3번이 됩니다. 자, 다음 3번 문제 볼게요. 그림은 어떤 개체군의 성장 곡선 기역과 니은을, 표는 효모 개체군 A를 배양하면서 시간에 따라 일정 시간 간격으로 측정한 효모의 개체수를 나타낸 것이다. 기역과 니은은 각각 이론적 생장 곡선과 실제 생장 곡선 중 하나이다. 기역이 이론적 생장 곡선, 니은은 실제 생장 곡선 되겠죠? 기역, 니은의 구간 1에서 사망한 개체수분의 출생한 개체수는 1보다 크다. 사망한 개체수보다 출생한 개체수가 더 많으면 1보다 크겠죠. 그러면 개체수는 증가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럼 구간 1에서 어떻게 되겠어? 증가했죠, 이렇게? 그러니까 기역 맞는 말 되겠고요. 니은, A의 생장 곡선은 기역에 해당한다 라고 했습니다. 기역은 이론적 생장 곡선이잖아요. 이거 틀린 말이고, A에 작용하는 환경 저항은 T3일 때가 T8일 때보다 크다. 자, 환경 저항은 어떻게 생각하라고 그랬습니까? 개체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커진다 그랬죠. 나머지 조건이 똑같을 때. 그러면 T3일 때 71, T8일 때 641이니까 T8일 때가 T3일 때보다 더 크죠? 그러니까 디귿이 틀린 말이 되네요. 그럼 정답은 1번 기역이 됩니다. 다음 4번. 그림은 개체군의 생존 곡선은 1형, 2형, 3형을, 표는 동물의 A와 B의 생존에 관한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A와 B의 생존 곡선은 각각 1형, 2형, 3형 중 하나이다. A는 한 번에 5, 6개의 알을 낳으며 알에서 부한 새끼는, 자, 여기요, 전 생애를 걸쳐 일정한 비율로 죽는다. 여기 뭐죠? 2형의 특징이죠. B는 한 번에 한 마리의 새끼를 낳고 새끼가 태어나면 부모가 새끼를 보호하여, 자, 초기 사망률이 낮다. 자, 이건 뭐죠? 이건 1형의 특징입니다. 그럼 기억. A의 생존 곡선은 1형이다. 이거 틀렸고요. 니은. B로 구성된 개체군에서 가족 생활이 나타난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1형의 특징이 뭐죠? 적게 낳고 보호한다. 주로 인간형, 인간이나 침팬지, 사자, 호랑이 이런 애들이죠. 그러니까 가족생활이 나타나는 거 맞습니다. 디귿. 구간 A에서 생존 개체수 감소율은 2형에서가 3형에서보다 크다라고 했습니다. 생존 개체수 감소율. 자, 이렇게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사망률 이렇게 바꿀 수 있겠네. 이건 뭐라 그랬죠? 기울기라고 했습니다. 그럼 2형은 3형보다 기울기가 크네요. 그렇죠? 기울기의 절대값 얘기하는 겁니다. 더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2형에서가 크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 정답은 4번이 돼요. 다음 5번 문제 볼게요. 그림은 하천에서 은어의 세력권을 표는 생물의 상호작용 기억, 니은, 디귿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이다. 기억, 니은, 디귿은 각각 텃세, 순이제, 포식과 피식 중 하나이다. 상호작용 기억. 두 개체군 사이에 먹고 먹히는 관계. 포식과 피식이죠. 한 개체가 일정한 생활 공간을 확보하고 다른 개체의 침입을 막는다. 자, 이 일정한 생활 공간을 우리가 세력권이라고 하는 거고, 다른 개체의 침입을 막는 현상을 텃세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니은은 텃세가 되겠습니다. 디귿. 개체들 사이에서 힘의 서열에 따라 순위를 정하여 먹이나 배우자를 차지하는 것이다. 이거는 순위제죠. 자, 기억. 기억과 디귿은 모두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이다. 라고 했는데, 포식과 피식은 서로 다른 종간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은 개체군 간 상호작용이고요. 순위제는, 그쵸? 개체군 내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기억은 전체적으로 틀린 보기가 되겠고, 니은. 그림의 은어 개체군에서 니은이 나타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림의 은어 개체군에서 텃세가 나타나겠죠. 자기 세력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거, 이거를 텃세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니은 맞고요. 디귿. A와 B는 같은 세력권을 갖는다. 근데 이건 세력권의 정의를 알아야 되겠죠. 본인이 차지하고 있는 일정한 생활 공간. 그렇죠? 그러니까 은어 A의 세력권은 여기, 은어 B의 세력권은 여기잖아. 그럼 같은 세력권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 틀린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니은이 되겠어요. 자, 다음 6번 볼게요. 표는 종 사이의 상호작용 가나다라의 사례와 각 사례에서 이익을 얻는 종을 나타낸 것이다. 가나다라는 기생, 상리공생, 편리공생, 포식과 피식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겁니다. 그러면 흰동과리와 말미잘이 상리공생인 건 알고 있죠? 그럼 거북과 빨판상으로 모여야 돼? 편리공생이 돼야 되겠네요. 사자와 얼룩말, 먹고 먹기네요. 포식과 피식, 개와 벼룩, 기생관계입니다. 그럼 기억, 나는 편리공생이다. 맞아요. 니은, 동그라미 A는 사자이다. 라고 했는데, 포식과 피식에서 이익을 얻는 종은 포식자죠. 그러니까 사자 맞고요. 디귿, 콩과 식물과 뿌리옥 박테리아의 상호작용은 라의 예에 해당한다. 라고 했는데, 콩과 식물과 뿌리옥 박테리아는 상리공생이니까 가의 예가 되겠습니다. 디귿 틀리네. 기억, 니은. 6번의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7번 볼게요. 그린 가는 종 A와 종 B를 단독 배양했을 때 시간에 따른 개체수. 나는 A와 B를 혼합 배양했을 때 시간에 따른 개체수. 그럼 가는 단독 배양, 나는 혼합 배양입니다. 다음, 표는 종 사이의 상호작용을 나타낸 겁니다. 기억, 니은, 디귿은 종간 경쟁, 상리공생, 포식과 피식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고, 동그라미 A와 B는 손해와 이익을 순서 없이 나타낸 거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 상리공생이 있잖아요. 상리공생은 둘 다 이익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둘 다 이익일 수 있는 건 디귿밖에 없죠. 그렇지? 그래서 동그라미 A에 이익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디귿은 상리공생이어야 합니다. 그럼 동그라미 A가 이익이니까 하나가 손해, 하나가 이익인 기억은 포식과 피식이 되겠네요. 그럼 남은 하나가 종간경쟁이니까 종간경쟁은 둘 다 손해를 보죠. 그러니까 이게 종간경쟁. 그러면 문제가 분석이 끝났네요. 보기 보겠습니다. 기억. 가의 A에서 사망한 개체수분의 출생한 개체수는 그렇습니다. 그럼 구간 2는 개체수 변화가 없잖아요. 그러면 사망한 개체수와 출생한 개체수가 똑같으니까 그 값이 1이겠죠.
근데 구간 1에서는 개체수가 증가하네요. 이 말은 사망한 개체수보다 출생한 개체수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값은 1보다 크겠군요. 그러니까 구간 1이 큰 값을 갖는다. 맞는 말 되고요. 니은 나에서 A와 B의 상호작용은 기억의 예에 해당한다. 나는 지금 경쟁 베타가 일어난 거죠. 그러면은 종강 경쟁이니까 니은의 예에 해당해야 돼요. 그래서 니은 틀렸고요. 디귿 눈신 토끼와 스라소니 사이의 상호작용. 이건 먹고 먹히는 관계니까 그렇죠? 기억의 예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또 틀려요. 그러면 기억만 맞아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8번 보겠습니다. 그린 간은 어떤 지역의 식물 군집 K에서 산불이 난 후의 천이 과정에서 식물 군집의 높이 변화를 나는 B에서 조사한 음수와 양수의 크기에 따른 개체수 B에서 조사한 음수와 양수의 크기에 따른 개체수 특이한 그래프가 되겠죠? A, B, C는 각각 양수림, 음수림, 초원 중 하나이고 기역과 니은은 각각 화렵수와 침엽수 중 하나이다. 그럼 A는 당연히 초원이겠죠. 뭐가 먼저 옵니까? 양수림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음수림이 옵니다. 그 사이에는 호남림이 있겠죠? 둘이 적당하게 잘 섞여 있는. 그 다음 나를 보세요. 이 나는 어디에서? B에서 조사한 거야. 자, 어디서 조사한 거? 양수림에서 조사한 거란 말이죠. 그럼 양수림에서는 양수의 키가 큽니까? 음수의 키가 큽니까? 그렇죠? 양수의 키가 크죠. 음수의 키는 작고요. 그렇죠? 그래서 음수는 작은 아이가 개체수가 많고 양수는 큰 아이가 개체수가 많겠죠. 그러니까 니은이 양수여야 되고 침엽수, 기역이 음수여야 됩니다. 화렵수. 자, 이렇게 하면 문제 분석이 끝나죠. 보기 보겠어요? 기역. K에서 2차 천이가 일어났다. 산불 났잖아요. 그러니까 2차 천이 일어난 거 맞습니다. 니은. T2일 때 K의 우점종은 니은이다. T2는 음수림. 그렇죠? 우점종은 음수. 음수는 기역. 그리고 틀린 말이죠. 그래서 우점종은 기역이 되어야 합니다. 디귿. 지표면에 도달하는 빛의 세기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강하다. 그럼 나무들이 키가 작잖아. 여기는 키가 크고 여기는 군집 높이가 요거밖에 안 되는데 T2에서는 군집 높이가 엄청 높잖아요. 햇빛이 바닥까지 더 잘 들어오는 곳은 당연히 T1이겠죠. 그래서 디귿 맞습니다. 기역 디귿 정답 4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9번 볼게요. 그림은 서로 다른 천의 과정 1과 2를 나타낸 것이다. A에서 E는 각각 초원, 지류, 양수림, 음수림, 호남림 중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요 B가 초원이겠죠? 초원 이전에 지의류일 것이고 관목림 지나서 양수림, 그 다음 호남림, 그 다음에 음수림 순으로 천이가 진행됩니다. 기역. 1은 실선입니다. 빈영양, 부영양, 습원, 초원 가는 거죠. 습성천이 맞고요. 니은. C와 D에는 모두 양수가 있다. 양수림에 당연히 양수가 있고요. 호남림은 양수, 음유수 섞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양수가 있겠죠. 맞고요. 디귿. 극상인 지역에서 산불이 일어나면 개척자는 뭐다? 초원입니다. 그래서 디귿 틀렸죠? 정답은 기역, 니은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10번 문제 한번 볼게요. 표는 어떤 지역에서 방향구 20개를 설치하여 자, 20개 기억해 두셔야겠죠? 시점 T1에서 T3일 때의 식물 군집 조사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자, 표를 보면 개체수하고 빈도하고 상대 피도를 줬습니다. 그렇지? 그리고 빈칸이 상대 피도에 들어가 있는데 요것부터 한번 구해 볼게요. 상대 피도 다 합치면 100이 나와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A가 35, B가 15예요. 그러면 50이 들어가야 되고요. T2일 때는 40, 45니까 15가 들어가야 되겠죠? T3일 때는 10, 40이니까 50이 들어가야 됩니다. 일단 빈칸은 다 채웠고요. 동그라미 A와 동그라미 B를 합한 값은 65이다. 이거 맞고요. T1일 때 A가 출현한 방향구의 수는 10이다 라고 했는데 자, 출현한 방향구 수 빈도잖아요. 그치? 빈도는
전체 방향구수 분의 출현한 방향구수인데 T1일 때 A는 빈도가 0.5입니다. 그럼 0.5는 전체 방향구수 20. 출현한 방향구수 우리가 알고 싶은 거 X로 놓아볼까요? 그럼 X는 얼마 나와요? 10 나오네. 아, 그럼 10이다. 맞는 말. 니은 맞는 말 되겠고요. 티귿. T2와 T3일 때의 우점종은 같다라고 했습니다. T2일 때의 우점종과 T3일 때의 우점종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다 더해서 숫자 내보는 것도 보지만 중요하지만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딱 보세요. T3일 때는 C가 우점종인 게 맞아요. 왜냐? 봐봐. 개체수 1등이 누구야? C. 빈도 1등이 C. P도 1등이 C란 말이야. 그럼 T3일 때는 C가 우점종이거든. 근데 T2일 때는 어떨까? C를 봐봐. 개체수도 꼴찌, 빈도도 꼴찌, 상대 피도도 꼴찌잖아. 그럼 얘는 절대 우점종이 될 수 없겠죠? 그럼 T2일 때 우점종과 T3일 때 우점종은 다를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니까 디귿이 틀린 말 됩니다. 자, 정답은 기억 니은 3번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생태계의 구성과 기능 3점짜리 문제까지 모두 풀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기는 어떻게? 절대 틀리지 말아야 하는 단원입니다. 틀릴 가능성이 가장 큰 건 방향구 문제. 그러니까 요거 연습들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에너지 흐름과 물질 순환, 생물 다양성에 관해서 문제 풀이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